저희가 이와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연결해서 보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작년 말에 이제 브라질에서 지카 바이러스가 처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처음 환자가 발생을 한 건데요. 네, 예. 그동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준비를 많이 해왔겠지만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2월에 이미 이제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지침들이 이제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이제 나오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발생에 대한 정보를 이제 뭐 비행기라든지 공항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있어서 이미 방역 체계는 잘 가동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1차 양성 판정이 나왔고 2차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2차 검사에서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그 뒤바뀔 가능성은 이제 이게 유전자 검사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요. 예. 이게 가끔 지카 감염 외에 댕기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동시 감염이라 되는 경우도 있거나 두 개가 이제 같이 양성으로 나와서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확인 과정을 밟는 거고요. 아마 1차 검사 결과가 크게 다르게 되진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브리핑에서 보면은 격리 치료는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현재 주요 증상이 이제 발열과 근육통, 이 발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정도의 그 근육통, 통증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심한지 좀 궁금하거든요. 뭐 정도 사람마다 또는 연령에 따라서 또는 기저질환에 따라서 증상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독감 걸렸을 때 생기는 정도의 이제 근육통 있잖아요. 너무 온몸 쑤시고 아파서 힘들다. 좀 그 정도의 근육통은 발생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발진의 모양들도 이제 환자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이제 울긋불긋하게 약간 이제 피멍 든 것처럼 이제 발생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환자 증상을 얘기로 들어본 것 같아서는 아주 전형적인 형태의 지카 감염 양상을 보이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이번 환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이제 몸에 좀 이상이 있어서 보건소를 찾아가서 역학조사를 받고 이제 확인이 된 건데요. 네. 증세만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증상만 가지고는 사실 모를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브라질 다녀왔다는 이제 그 병력이 사실 이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환자분이 그거를 보건당국이 잘 얘기해 주셨고 처음 진료했던 선생님들이 이제 브라질 다녀왔고 연락하고 발진이 있으니까 이게 지카구나라고 이제 파악을 한 거기 때문에요. 어떻든 간에 그런 의료기관에서의 환자에 대한 인지는 이번에 좀 빨리 된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정보 공유 잘 돼 있었던 거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저희가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 지카 바이러스가 치명률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현재까지 이제 지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사망한 경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제 문헌적인 보고들은 없고요. 다만 이제 뭐 지금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몇 명 사망 환자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종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2014년에 유행했었던 이제 남태평양 지역에서 유행해서도 한 29,000명 걸렸었는데 그 당시 사망자는 없었다라고 보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망률은 상당히 낮을 것 같다라고 정도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카 바이러스 하면 주로 접했던 소식이 이제 임신부와 관련해서 소두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발생한 양성 판정자는 40대 남성이거든요. 성인의 경우에는 뭐 심할 경우에 마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 길랑바레 증후군이라 그래서 이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 중에 아주 극소수에서 전신에 어떤 마비 증상 나타낼 수 있는 신경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보고는 있는데요. 아직까지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고 아직까지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그 외국 남미 사례를 보게 되면 발병 시기에 평상시 지카가 유행하기 전보다 두세 배, 세네 배 정도 그 질랑바레 증후군 환자가 늘어났다는 정도 보고만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뭐 아시아와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도 확산 우려가 있다고 해서 이제 세계 보건기구 WHO가 이제 경고를 하기도 했는데 이런 나라 다녀오신 분들은 만약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 이제 뭐 보건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아주 이제 강범위 유행 지역은 남미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도 산발적 발생 국가로 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개 이제 병원들에 내원해서 이런 증상을 얘기하고 여행지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법정 감염병 신고와 함께 검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이제 남미에서는 그 이집트 순모기를 통해 전파가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국내에서도 그 흰줄 순모기로도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질본도 지금 방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모기가 늘어나게 될 텐데 저희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 지카 바이러스 감염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유입되고 그 사람들이 흰줄 순모기에 물리게 돼서 흰줄 순모기 사이에서 바이러스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내에서도 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생각은 되는데 예. 지금 뭐 지카 환자가 이제 처음 발생할 정도로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그렇게 유입이 아주 많은 편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흰줄 순모기의 농도가 다른 모기에 비해서는 아직 농도가 많지, 제주도는 좀 높은 편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높은 편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데보다는 숲지역에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우리나라의 자체 이제 그 정착해서 자체 발생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치료법이라든지 예방 백신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보니까는 뭐 그 격리 치료는 필요 없다고 하니까 자가 치료도 가능성도 있고 격리 치료는 필요 없지만 첫살이라서 이제 격리 치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치료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열이 나고 근육통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러면서 좀 탈수가 진행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이제 수액 공급이라든지 영양 공급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좀 편하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성하는 치료가 중심이 되고요. 지금 이제 본부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제 열이 떨어지고 있는 걸 봐서 이미 회복기에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치료만 하면 대부분 회복이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은 아주 뭐 뚜렷하게 어떤 특별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은 이미 지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그 이후로 이제 이번 치료만 끝나게 되면 바이러스와 관련된 영향은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은 바이러스가 이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혈액 내에서 이런 이제 지카 바이러스는 돌아다니면서 여러 증상을 나타내는데요.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혈액 내에서 바이러스는 사라지게 되고 급성기 증상은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이 질병 자체에 대한 뭐 후유증이나 이런 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지카 바이러스가 이제 뭐 정액을 통해서 뭐 짧게는 뭐 한두 달, 길게는 3, 4개월까지 이제 배출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은 없더라도 다른 그러니까 이제 성관계를 맺게 되는 여러 이제 파트너에 대해서는 전파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이제 배제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 이제 그런 콘돔을 사용하고 성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금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모기뿐만 아니라 사람 간에도 성관계를 통해서는 전파가 가능하다 이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이 남성의 경우 지카 바이러스가 맞다면 닷새간의 잠복기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 기간에 뭐 배우자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전파했을 가능성도 저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제 혈액맥의 감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이제 혈액 내에서 농도가 올라가면서 증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잠복기에는 이제 바이러스 용도도 낮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액이나 이런 거 나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잠복기 상황에서는 전파될 시각성이 상당히 낮고요. 다만 이제 증상이 시작됐는데 병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잠자리를 했거나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그 파트너에 대해서는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혹시라도 그 잠복 기간에 이렇게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 이런 건 없는 거겠죠? 예, 전혀 없죠.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질환이고 사람 간 전파는 전혀 이제 그 성관계 통한 거 말고는 아주 극히 소재 그런 거 말고는 전파될 사례가 없기 때문에요. 뭐 접촉됐던 분들 이런 분들 전혀 걱정하실 건 없습니다. 사람 간의 전파 가능성은 좀 낮다 이런 부분을 알려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